2022년 2월 8일 화요일 낮 12시 3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한 28일 뒤에는 허경영 국가혁명당 후보님의 이제 대통령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한 28일 전에 있는 이 상황을 영상 기록으로 남겨 놓으려고 합니다. 어제 2월 7일 날 월요일이죠. 어제 무엇보다도 이제 허경영 총재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하면은, 어제 이 시간에 어제 아침 11시에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세 번째로 가서 사자토론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첫 번째는 기각이고, 두 번째 사자토론 가처분 신청을 2월 3일 날, 그렇죠, 2월 3일 날 목요일 날, 2월 3일 날 목요일 날 그 구정 연휴 지나고 바로 이제 아침에 이 가처분 신청을 두 번째로 하셨거든요. 사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두 번째로 하셨는데, 그거는 신문을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이 그냥 바로 그날 저녁에 네 사람이 토론을 이제 해버렸습니다. 2월 3일 날 신문하는 어떤 그게 없었어요. 신문을 할 만한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두 번째는 이제 2월 3일 날 네 사람이 이제 아마 처음으로 사자 토론을 했고, 어제는 2월 7일 날에 이제 사자 토론 방송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오늘이 이제 8일이니까 오늘이 화요일이에요. 그러면은 내일 9일, 10일, 11일 목요일 날, 2월 11일 목요일 날 또다시 네 사람이 이제 TV 토론을, 아마 종방이 다 이렇게 참석을 하고 YTN도 참석을 하고, 그러니까 종방이 4개 아닙니까? 채널 A, MBN, TV조선, 또 뭐냐, MBN, 그 다음에 이제 YTN 5개 사갔네요. 거기서 이제 동시에 이제 방송을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일이죠. 거기에 이제 사자 토론을 지금 하려고 하니까 총재님께서 상당히 부당성을 어제 강력하게 토론을 하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는데, 그 신문이 9일 날이면은 내일이죠. 내일 신문을 하는가 봐요. 그럼 내일 저녁에 이제 결과가 나오죠. 정말 이번에는 인용이 돼가지고 총재님께서도 TV 토론에 나오기를 정말 학수고대합니다. 저 입장으로서는 그렇습니다. TV 토론에 나오든지 안 나오든지 간에 이미 대통령 당선은 남들이 보기에는 가능성이 없다고 많이 안 보겠어요. 지금 이 시각 현재에. 그러나 내 같은 경우는 당선을 확신을 하거든요. 확신한다고. 그래서 TV 토론에 나오거나 안 나오거나 관계없이 또 당선이 된다고, 저는 한국의 대통령 5년짜리 대통령이라면 내가 신경 안 씁니다. 내 하는 이야기지만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5년 임기의 대통령 같으면은 이렇게 신경을 안 써요.
허경영 총재님께서는 나의 가장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면은 나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 계통이 원래 계통이 그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4대 종교 이래 보면은 기독교, 불교, 유교, 뭐 강정산, 기타 또 타 종교가 많이 있지만은 나는 불교도 아니고 나는 첫 출발이 기독교입니다. 그 기독교에 대한 어떤 그 아주 심각한 문제를 좀 피 터지게 내가 그 의문을 갖고 또 탐색한 그 결과 그것이 내 한평생이에요. 내 초지일관 내 15, 16살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뜻 16, 17 요때부터예요. 그때부터 품었던 뜻이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그 말씀에 근거를 해서 이것이 좀 해결이 됐다고는 할까 그렇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총재님께서는 허경영 총재님의 시대가 이제는 활짝 열린다는 것을 확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왜 이 TV 토론에 나오셔야 되는가 이렇게 할 때에 그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또 상당히 깨어나죠. 허경영 총재님의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는 분은 많이 이제 깨어나는데 유튜브를 또 안 보시는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참 그게 문제라요. 유튜브를 안 보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일반 대체로 이제 이래 보면은 먹고 살기에 이제 급급하다 보니까 좀 깊게 이렇게 관심을 잘 안 가지는 사람이 많다고요. 그래 하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허경영 우리 총재님의 그 공약은 이제 허경영 총재님의 인지도는 아마 대한민국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아마 거의 없을 정도는 됐어요. 거의 뭐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런데 아직 모르는 사람도 이런 만나보면 있어요. 아직도 허경영이 누구냐 이렇게 하면은 그분 누구냐 이렇게 묻는 사람도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있어요. 있고 하지만 대체로 보면은 다 알고 있다고. 그리고 인지도가 굉장히 높고 둘째는 이제 그 공약도 이제 이렇게 1억 원 준다는 그 공약은 대체로는 다 지금 지금 알려져 있다고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과연 이분이 되겠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되면 좋겠는데 과연 되겠나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무슨 심리가 있느냐 하면은 이분이 한번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한번 말씀하는 것을 정말 듣고 싶다.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참 많단 말이에요. 와 노노 와 텔레비 안 노노 이제 이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유튜브 보시라 이렇게 하면은 이 나만 하신 분들은 유튜브를 잘 안 볼라 그래요. 잘 안 볼라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문제라고. 그러니까 일단 2월 11일 날 그날이 일진이 어쨌든 안 보자. 아이고 을미 가보 다음에 을미인데 32번째 간지인데 을미 그날 뭐 총재님께서 날이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내일이 심리하는 날이니까 임진 다음에 계산해요. 계산하면은 30번째 간지인데 그 총재님께 과연 그 일진이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거는 내가 공부를 많이 못해가지고 그 어떤 분들은 그 일진이 저하고 이제 뭐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어떤 사람한테는 안 좋고 이런 걸 다 아신다던데 실제 뭐 공부가 그까지는 못 미치고 또 그 풍수도 제가 전혀 모릅니다. 그 저기 하늘궁 어제 아래 갔다 왔는데 거기에 그 만장통솔형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가장 이제 이 지구에서 가장 이제 좋은 명당 자리라고 이렇게 하는데 내 눈에는 보면은 뭐
뭐 자청용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가 과연 이렇게 또렷하게 돼 있다고 총재님께서는 말씀하는데 내 눈에는 그게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풍수는 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십간 십이지 말이야. 가불병정 무기경신인계 뭐 자축임묘진 소미신유술에 이래가지고 이것을 자유자재로 다루고 또 주역 64괴 뭐 천하동인계 뭐 또 화천대유 뭐 이런 괴 뭐 지천대괴 또 천지빗괴 뭐 이런 여기에 대해서는 공부를 그렇게 깊이를 못했어요. 하고는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좀 그렇습니다. 과연 이제 내일이 임진 계사인데 계사일하고 총재님하고 과연 그 좋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떤 심리가 좀 잘 돼가지고 참 인용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왜냐하니까 오자 토론에만 딱 나가면은 참 좋단 말이에요. 인지도가 이제 그러니까 이거면 저 10%는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20% 확률이 그 5사람 중에 한 사람이니까. 예를 들어서 TV 토론에 이제 2사람이 나갔다 그러면 확률은 50%라고 볼 수 있잖아요. 2사람 중에 한 사람은 되고 한 사람은 안 되니까. 그런데 일단 5사람 안에 들어갔다는 것은 20%는 된다는 뜻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게 이제 허경영 총재님한테 싹 이제 쓸릴 수가 있다고. 거기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의 표는 그거는 모래 위에 쌓아놓은 하나의 그 탑과 같아서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는 그런 표잖아요. 바람처럼 이렇게 싹 이렇게 딴 데 흘러갈 수 있는 그런 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표라든지 이런 것이 싹 쓸려와 버리면은 또 진실은 또 반드시 이기고 이제 이러니까 그렇게만 딱 나가면은 참 얼마나 좋겠느냐. 그런데 11일 날 그러니까 TV 토론 이번 주 금요일 날 참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 혹 안 되면 이제 2월 21일로 봐야 되죠. 그래서 참 조마조마합니다. 참 그 가슴을 애태웁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저는 어떻게 된다는 것은 모르잖아요. 내일 9일날 심리가 아마 저녁 아마 5시에서 6시 그쯤 되면은 이제 기각인지 인용인지 이제 이 발표가 날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인용이 되면은 뭐 진짜 엄청 우리가 축제적인 분위기가 되겠죠. 그래서 오자 토론에 나가시게 된다면은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3번째인데 잘 되기를 좀 바라고 그래요. 거기 워낙 이제 그 일반 사람들은 텔레비에 나와야 이제 일단 믿어주니까. 오늘도 내가 저기 배당금 그 통장 전단지 그걸 아래 하늘궁 가가지고 하늘궁에 6일날 가가지고 거기서 조금 받아왔어요. 조금 받아와가지고 어제 이제 저녁에 저 오영숙 씨인가? 그 이름이 오영숙 씨인가 그래. 그분을 처음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 좀 주고 이래가지고 나한테 몇 장 안 되는데 그걸 우리 회사 직원들한테 몇몇 분한테 내가 줬어요. 줬는데 그렇게 그분들도 이렇게 긴가민가 하잖아요. 몇 장 주니까 긴가민가 하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총재님께서 TV 토론에 딱 놓으시면은 이제 그러면은 많이 틀려지잖아요. 그게 그 진짜 대세가 기울어진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여튼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어제 이제 2월 7일 날 100명의 유튜브 앞에서 이제 총재님께서 프레스 센터에서 그 강의를 하셨어요. 단독 후보 단독 정책 발표인가 아마 그래요. 그걸 하셨는데 프레스 센터가 어디냐 이래 보니까 그 서울시청 바로 옆이더라고. 바로 옆이고
그 바로 그 마주 보는 데는 아마 서울시 의회인가 아마 거기 아마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있고 그 옆에가 이제 조선일보사 있고 또 조선일보사 마주 보는 데가 이제 동아일보 사옥이 있고 거기서부터 청계천이 시작이 되죠. 바로 거기에서 프레스 센터가 거기 있던데 거기에서 이제 촬영을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하셨어요. 내가 어제 뭐 몇 번 듣기는 들었는데 어제는 정말 그 사자오를 통하셨어요. 어제 총재님께서 이제 74년, 75년, 76년 그때 이제 그때 총재님께서 나이가 26, 27 그때 박정희 대통령 밑에서 비밀 보좌관을 하실 때에 이제 받은 그 혁띠 그걸 이제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지휘봉, 그 봉황 마크가 있고 용 2마리가 이제 있는 그런 거 백금으로 만들었다 그러지. 그 지휘봉도 이제 소개했고 그러면서도 열변을 토하셨어요. 정말 뭐 정말 어제 그런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저녁 8시 조금 넘어서는 구제역이라고 하는 유튜버가 있어요. 나 이 구제역이 뭔가 싶었더만은 이분이 구제를 한다 이 말이지. 구제, 사람을 구제한다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해준다 할 때 그 구제라고. 그러니까 참 너무너무 억울하고 참 진짜 막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는 그런 사연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 주는 막 전파를 타 가지고 자기가 막 이렇게 말을 해 가지고 그런 사람들의 이제 의문점을 하소연하는 사람들의 내용을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유튜버들하고 구제한다 그래서 구제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유튜버다 그래서 구제역이라 그래요. 나는 뭐 전염병인가 싶었더만 그게 아니고 구제하는 역할을 하시는 그런 유튜버다 이 말인가 봐요. 그래서 그분 뭐 나이는 좀 젊게 보이던데 이게 여기에 수염을 이렇게 쓱 길러가지고 어제 총재니까 한 대화를 좀 오래 하셨어요. 한 1시간 정도 이렇게 하셨는데, 오늘 조금 전에 보니까 총재님께서 이제 그분한테 이제 내가 하소연한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동영상이 있더라고. 아직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오늘 내가 영상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이제 그거 보다가는 영상을 유튜브로 못 찍겠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 했는데, 하여튼 총재님께서 그분한테 그 구제역 유튜브 이제 강사죠. 그분한테 이제 호소를 하는 그런 이제 그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어제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제 2월 7일 날은 그러니까 총재님께서 상당히 바쁘셨죠. 어제는 아침에는 서울 서부지방분에 가셨고, 그 다음에 오후 2시부터는 이제 프레스센터 거기 가셔가지고 한 2-3시간 동안 100명 이상의 이제 어떤 유튜버 앞에서 이제 이렇게 강의를 하셨고 정책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하늘궁 오셔가지고 또 구제역 유튜브하고 또 대담을 하셨고, 상당히 진짜 어제 김효건님 같은 경우도 3일 밤을 잠을 못 잔다 그러더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2시간 3일에 2시간 정도 잔다 그렇게 하니까 야 참 대단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게 있고, 지금 안철수가 지금 단일화를 하니 안 하니 그랬었는데 그건 아직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안철수가 윤석열이하고 단일화를 할지 안 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은 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어제부터 터지는 오는 것이 뭐냐니까 김만배라고 있다고. 지금 대장동 사건에서 그분이 기자인데 그분이 구속돼가 있죠 지금. 그래가지고 50억 명단을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곽상도라고 국민의힘당의 국회의원인데 이제 거기서 이제 국회의원직을 자기가 사표 쓰고 그
그다음에 또 이제 며칠 전에 구속됐어요. 그리고 내가 그분에 대해서는 생각하는 것이 전에부터 대장동 사건 일어나기 전부터 이분이 말씀이 너무 좀 과하다 이 생각을 내가 늘 생각을 했거든요. 곽상도 의원 말이에요. 그분이 좀 지나치게만큼 그 문재인 대통령님과 문재인 대통령의 그 아들이지 않습니까?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분하고 그 관계, 그리고 그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이 이제 한번 취업을 할 때 뭐가 조금 특혜를 받았지 않았나, 하여튼 그런 데 두고 줄기차게 막 이렇게 막 거집어내더라고.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좀 너무 좀 심하게 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결국 뭐 좀 끝이 좀 저리 안 좋으니까 좀 가슴이 아프네요. 이렇게 추운 날에 구속 수감됐으니까 뭐 얼마나 좀 힘들지 않겠습니까? 또 자기가 내 검사로 있었고, 또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있었고, 국회의원으로 또 있었고, 이런 사람이 구속 수감되면 뭐 힘들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 곽상도, 그리고 50억 클럽에 이제 거기 박영수도 있고, 또 권순일 대법관도 거기에 관련돼가 있고, 또 하여튼 여러 사람이 있는데 다 이름을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거기 이제 김만배 기자가 어제 무슨 말을 했느냐면은 내가 입을 열면은 윤석열이는 죽는다 이런 말 했더라고. 그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뭐 하여튼 윤석열이가 김만배 기자한테 이거는 내가 한번 봐주려고 그래도 이거는 봐줄 수가 없다, 이제 이런 말도 있었다 그러고, 김만배 기자가 내가 입을 열면은 뭐 윤석열이는 한 방에 간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유튜버들이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에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의 그 엑스파일이라고 하는 책이 나와가지고 그 강진구 기자라고 그 경향신문 기자인데, 그분이 광주에서 이제 가가지고 그 열린 공감 TV 거기에 그 멤버들하고 이제 이렇게 그 독자들하고 이제 상대를 해가지고 강의하는 것이 있었어요. 어제 거기에 보니까 그 최순실이가 이제 선라이즈라고 하는 거, 선은 태양이고 라이즈는 일어난다 이건데, 선라이즈 회사를 이렇게 이제 좀 차려가지고 상당히 이제 그 돈을 부정적으로 많이 이제 이렇게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세청을 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관세청 과장이면은 5급이단 말이에요. 5급이 70억을 가지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윤석열이가 무마를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과장이 70억 가지고 있으니까 그 위에 단계는 하여튼 농산물이 들어오는데 거기서 가공을 하면은 하여튼간에 엄청나게 이제 뭐 특혜를 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이제 벌 수 있는 선라이즈가 이제 그런 회사인가 봐요. 권력을 끼고 하니까 그게 그 농산물, 중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하더라도 양파 기타 엄청 많잖아요. 농산물 종류가. 그런데 깨 하나만 하더라도 1-2천억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하여튼 그랬는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최은순이, 윤석열이 장모가 그것을 인수했다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 그게 있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이 이제 한 사람이 자기가 이제 투서를 계속 이제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진실을 밝혀달라고 이렇게
이렇게 한 사람이 오히려 역으로 그 진실을 밝히지를 못하고 자기가 자살을 3번 시도할 만큼의 이제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고초를 겪는 그런 것을 오늘 아침에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분 아버지도 그렇게 구속이 되고 그분 동생도 구속이 되고, 그럼 멀쩡한 사람이 쉽게 말해서 어디 가서 뺨을 한 대 맞았단 말이에요. 그럼 맞았으면은 때린 사람을 고발할 거 아닙니까? 아무런 혐의가 없는 사람이 뺨을 맞았으니까. 그런데 뺨을 맞은 사람이 오히려 고소를 당해가지고 더 피해를 보는 그런 사건이에요. 거기에 윤석열이하고 윤석열의 장모가 이제 개입됐다는 거. 오늘 아침에 그거 처음 나왔어요. 어제 나왔던가 오늘 나왔던가 그래요. 그게 열린 공감 TV에서 오늘 밝혔던데,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윤석열의 X파일, 거기 이제 책이 나와가지고 그걸 책을 보는 사람은 윤석열의 이제 진실을 알게 되니까 또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열린 공감 TV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태어난 그 유튜브다 이렇게 보면 돼요. 강진구 씨도 그렇고, 그분들이 처음에 볼 때 그 윤석열의 부인이죠. 그게 이제 김건희가 이제 뭐 접대부 이제 줄리라고 한 애칭을 쓰고 이제 뭐 그런 줄리였다는 것을 맨 처음에 보도를 받았을 때, 처음에는 그 열린공감 TV 에 있는 분들이 전혀 믿지를 않았다 그래요. 뭐 무슨 이런 해괴망측한 일이 있나 싶어가지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이제 그걸 파고 들어가니까, 기자들이 이제 파고 들어가니까 아 이게 틀림없구나 이제 이렇게 알았다 그래요. 그래서 뭐 거기서 줄리를 목격한 사람이 정언하는 사람이 9명 나왔다고 하니까 지금 2사람 더 나왔다 그래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건 그렇고,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또 연결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우리 정치 읽기, 이분은 한결처럼 주장하죠. 이제 그 친문 세력이라 그러죠. 또 다른 말로 하면 대깨문인데, 대깨문이라는 말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친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을 이렇게 열렬히 밀어주는 이런 친문들의 세력이 결국 가서는 이제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나면은 자기들이 입지가 줄어들고 또 자기들도 구속될 수도 있고 모든 것이 이제 힘들어지니까 차라리 윤석열이한테 달아 붙는 게 낫겠다, 이제 이래 생각해서 김혜경 씨, 이제 이재명 씨의 부인의 이제 좀 잘못된 거 이런 것을 이렇게 SBS나 KBS에 흘러가지고 이제 윤석열이가 오히려 당선되게끔 이렇게 이제 한다. 이제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그 여론조사를 보면은 오늘 어제 그 CBS 김현정 그 뉴스 이래 보면은 박빙이라고 이렇게 보도하는 그런 여론조사 기관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보면은 그 우리 정치 읽기 그분은 하시는 말씀이 한 8% 정도 이제 윤석열이가 앞서다, 이제 이렇게 또 보도하는 또 여론조사 기관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아마 그 우리 정치 읽기 박상훈님의 말씀은 근거로 하면은 지금 윤석열이가 이재명을 한 8% 앞선다, 이제 그렇게 하니까, 그런데다가 뭐 안철수까지 같이 다니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가 책임 총리로 하고 윤석열은 대통령을 하고 이럴 뿐이면은 뭐 이재명이는 그지 낙선이 되잖아요. 그래서 뭐 안철수하고 다니라고 안 된다 하더라도 윤석열이 표가 지금 월등히 높으니까 결국 그래서 이재명 씨는 허경영 총재님을 TV 토론에 이제 불러내게 된다. 이것이 또 하늘의 뜻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뭐 그렇다면 참 좋죠. 우리 입장으로 봤어도 좋은데,
그분의 그 말씀이 또 맞아 들어간 것도 있고 또 틀린 것도 있고 이래요. 작년 그 조국 사건 때 그분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 그런데 조국의 부인이 정경심 교수가 구속 안 된다라고 했는데 구속이 되어버렸거든. 그거는 자기가 이제 오판이라. 그리고 또 그분의 말씀대로 딱 맞는 것도 있고 그래요. 100%는 다 안 맞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예측해가지고 맞아 들어간 것도 많이 있고 또 틀린 것도 있고 이러니까 과연 이제 그분 말씀대로 이재명이 허경영 총재님을 이렇게 불러들인다. 그 쉽게 말해 11월 TV 토론에 놓으면 어죽이나 좋느냐고요. 지금 마음을 갈팡질팡 잡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 말이에요. 유튜브를 안 보는 일반 사람들이 그 허경영 총재님이 5사람 속에 이제 놓으면은 이제 이거는 뭐 대세가 이제 기울어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요. 지금 그렇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이 지금 오늘 한 28일 앞둔 요 시점이고 얼핏 보니까 그 투표 개표 참관인 이거 뭐 명단을 뭐 오늘부터 접수를 한다 그러는데 부산시당에서 내 정식으로 무슨 뭐 연락 받은 건 없으니까 내가 하게 되면 내가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 아마 당에서 하는 거는 별도로 있지 않나 생각되는데 확실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런 것이 있으면 사무처장님으로부터 정식으로 어떤 무슨 연락이 오거나 공문이 뜨거나 아마 그래야 할 건데 그렇진 않아요. 그런 것이 있고 경남에서도 이제 그 차량 유세 차량이 한 대 나오니까 한 대 가지고서는 경남 전 지역에 커버하기 힘들잖아요. 부산도 그렇고. 그래서 경남에서는 거기 한계구에 뭐 창원이면 김해면 김해, 양산이면 양산 거기에 이제 한 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 경비가 이제 또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자가용에다가 이제 설치해서 하면 어떻게 했느냐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 안 하면은 이제 그 트럭에다가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한 350만 원, 400만 원 정도 뭐 이렇게 되는가 본데. 하여튼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말이 지금 뜨고 있고 이렇다는 것을 내가 영상 기록에 남겨뒀습니다. 남겨놨다가 이거는 이 기간은 상당히 소중한 기간이거든요. 물론 뭐 허경영 총재님 당선되고 난 이후에도 상당히 어떠한 과정을 밟아서 이제 지도자 정신교육대에 이제 갈 건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고 재밌는 내용인데 나는 지금 제일 관심 깊게 생각하는 것이 과연 차기 허경영 대통령 당선되고 난 이후에 문교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이게 제일 궁금해요. 그만큼 나는 교육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뭐 국방부 장관도 다 중요하고 그런데 과연 이제 문교부 장관이 누가 될 것인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일 내가 관심 깊게 생각하는 것이 지도자 정신교육대의 총관장하면은 허경영 대통령님께서 다 관장하시지만은 그 밑에 그래도 이제 형식이나마 이제 정치교육대 밑에 한 3,000명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 책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누가 될 건가? 그게 또 궁금하고 그래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그거는 뭐 학생들과 더불어서 같이 공부를 허경영 총재님 말씀을 공부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공부하니까 그리고 저 사람보다 내가 뒤떨어져야 되겠나.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마 지도자 정신교육대 단장으로 있으면 뭐 제일 좋겠어요. 같이 공부하고 같이 먹고 자고 이러는 거지. 뭐 그리고 그 사람들 1년 2년 되면 빨리빨리 나가겠지만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최후의 한 사람이 이제 퇴청할 때까지는 거기 있어야 되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자기가 오히려 정신교육대 가가지고 뭐 장점도 받고 단점도 받지 않겠나. 그러니까 딴 데 어디 가지 꼼짝 탈사를 못하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나갈 수가 없고 또 그만큼 또 교육을 많이 받으니까 그거는 또 좋고 그것을 즐겨하는 사람 동고동락하는 사람 그러니까 너희들 다 나가고 난 다음에 내가 나간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도 위안을 받지 않겠어요. 3,000명들 아무리 내가 못 나가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빨리 나간다 이제 이렇게 생각지도 될 것 같기도 하고 교육을 엄청 이제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도 해보고 그래요. 그거는 뭐 내 하는 소리입니다. 영상 기록을 남겨봅니다.
어제 이제 총재님께서 구제역하고 이제 구제역 그 유튜버하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주적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니까 뭐 공산당 그러니까 북한이 아닌가 이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국방은 안보로 푼다 이렇게. 전쟁은 경제로 푼다 그랬다고. 그래서 국방은 경제로 풀고 칼든 강도가 이렇게 설치사면은 뭐야 당신 대화를 해가지고 달래야 된다 그러더라고. 원하는 것이 뭐냐 돈이다 그럼 돈 줘버리라 이거라. 하여튼 이제 그런 식으로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주적은 진짜 무슨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대학교 나와가지고 사람 할 일을 참 개똥처럼 알고 말이에요.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자기의 이제 재산만 불리 나가는 그런 인간들, 이게 주적이다. 그러니까 그 교육을 잘못 받았단 말이에요. 타인이 아프면 나도 아프고 또 공부에 궁극적으로 이제 나가면은 이 사물이라고 하는 이거 또 타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한 몸과 똑같단 말이야. 그것을 동체대비라고도 하나? 천하동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천하동건. 천지가 나와 한 뿌리단 말이야. 그것을 알진데 이 세상 모든 것은 하나의 환상, 여로 영여전이고 이 이야기는 많이 했으니까. 야기새끼나 이엄승구와 시인 행사돈이 불능견열이다. 이 이야기는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그런 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적이다 이 말이에요. 미국에서도 아주 서민들의 깝대기를 벗겨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다더라고. 아까 스코트라고 하시는 분이 이야기 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일반 서민들로 하여금 집을 사게끔 만들어 가지고 집값이 푹 떨어지니까 대출을 갚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을 또 빼앗겨 버리니까 홈리스가 되고 쉽게 말하면 노숙자를 만드는 것이 정부 정책 기한자들, 기득권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그를 만들었다는 것을 내가 실감을 가더라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모 대통령이 죽었다 이런 사실이 있다고 하자고. 예를 들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죽었다고 하자고. 갑자기 그럼 언론에서 보도를 안 한다 하자고. 그러면 그것을 목도한 사람이 이제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도 보내고 플래카드도 달고 이래 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냐. 그리고 또 자기 아는 사람한테 지인들한테 다 이렇게 알리고 이래도 그거 듣는 사람이 긴가민가 할 거 아니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금방 죽었다더라 이렇게 하는 것은 자기가 알릴 수 있는 건 한계가 있다고. 플래카드 달고 카톡으로 보내고 죽은 모습을 영상으로 실어 나르고 이래 해도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KBS 방송국에 빠방 9시 뉴스에 터뜨려 보라고. KBS 방송국, MBC, SBS에서 딱 터뜨리면 대한민국 사람 다 알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그만큼 그러니까 기존 방송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듯이 허경영 총재님이 이제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에 급하고 또 종교를 가진 사람들대로 이렇게 뭔가 문제가 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문제가 있고,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간에 허경영 총재님을 바로 알아본 사람들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고. 그런 사람들을 대가리를 이렇게 깨주기 위해서는 말이에요. 대가리를 깨준다는 것은 딴 게 아니고 긴장에서 깨어나게 해주는 것은 참 TV 토론에 노는 것이 최고라고. 그래서 내일 인용되기를 참 두 손 모아 빕니다. 그러나 저러나 혹시 안 된다 하더라도 또 2월 21일 날, 2월 25일 날, 3월 2일 날 TV 토론에 안 나온다 하더라도 대통령 당선은 돼 있는데 지금 봐서는 되면 좋겠다 이거죠. 이상 그만하겠습니다. 영상 기록을 남겨보았습니다.